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요약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올해는 한 2.0% 정도 성장을 예상한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2.3%, 그리고 후내년에는 2.4% 정도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은 낮고 후내년은 더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현재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현재 재정 정책을 조금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아마 공통된 그 분수가 비슷할 겁니다. 저 내용은. 그래서 뭐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 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2019년도 정말 힘드셨죠? 주식 시장이 2019년도 아마 저점을 찍었잖아요. 2018년도도 힘들었죠. 2018년도는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죠? 2017년도는 괜찮았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따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근데 지금 2018년도 주식시장이 하락했고요. 2019년도 하락했습니다. 2년여 하락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이제 터널을 뭐 통과 중이었다면 이제 그걸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한다. 뭐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긴 해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최장기간 하락한 것은 1995년도 1년 동안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1996년도 1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1년 하락하면서 총 3년간 하락했는데 특히 1997년에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뒤통수 크게 맞아버렸죠. IMF까지 와버렸어요.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힘드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하락한 것은 처음입니다. 1997년이면 거의 2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한 게 2018년과 2019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18년, 2019년 동안 저와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싶어요. 일단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고 후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도 기대하고 있고, 물론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투자자들 그 경기 전망 예상 것들을 쭉 보면 일단은 올해보다는 낫다고 일단 다 예상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뭐 카페에서 투자 저와 같이 오래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하고 투자를 오래 하고 싶은데 아마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나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 한번 보세요. 한 2년 정도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카페가 썰렁 해가지고 급기야 카페 활성화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다 힘이 없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2018년도, 19년도 정말 고생하셨고 그동안 이래 고생하셨던 보람이 앞으로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또 하나 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힘든 것은 교역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규모가 상당히 크게 급진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요거는 좀 그래프가 상당히 좀 왜곡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요. 그렇게 교육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모두가 살기 힘들었죠. 살기 힘들다 보니 많이 싸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각 국가들 보면은 막 편안해져 가지고 싸우는 국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기 타결책으로 미국 트럼프는 좀 희한한 방법을 택했죠. 뭐 다 해서 잘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다가 관세를 높여 가지고 너거 좀 작게 묻고 우리한테 좀 더 내놔라 이래 삥 뜯어가는 전략으로 한국에서 좀 뜯어먹고
일본에서 좀 뜯어먹고, 멕시코에서 좀 뜯어먹고, 저기 캐나다에서 뜯어먹고, 중국에서도 뜯어먹으면서 살금살금 모아서 살아가는 전략을 트럼프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되는 가운데 나도 잘 되는 게 아니고, 너거야 좀 이런 데서 쓰기 좀 뭐 합니다만은, 너거야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한번 먹고 살아볼란다 한 게 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 FTA도 다시 재협상을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재협상을 했어요. 다 뜯어먹었어요. 중국하고도 지금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안 되다 보니 힘 세니까 저렇게 뜯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힘이 없다 보면 뜯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방력도 키워야 되고 자식들도 똑똑한 애들 많이 나가지고 강국을 만들어야 저래 삥 뜯기는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중국이 때리면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 때리려고 했는데 수출 규제니 뭐니 때렸잖아요. 때렸는데 일본은 또 가짱게 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와, 중국은 와 해도 일본은 가짱게 보기 때문에 때려도 일본한테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일본하고도 좀 가짱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너것 거 안 사준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뭐 일본하고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튼 여담이었습니다. 자, 여튼 뭐 세계 교육 규모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그래 전망하고 있답니다.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2019년도가 힘들다 했잖아요. 힘들다 했는데 요거 자세히 보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제가 참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설문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설문지를 쭉 돌려가지고요. 야, 너가 경기 어떻게 생각하노? 현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노? 너가 이 하는 일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 체크 좀 해라.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행기 실사 지수입니다. 2019년도가 좋지 않았는데 그 중에 언제가 제일 안 좋았냐면 8월달입니다. 8월달. 8월달이 진짜 힘들었다고 해요. 2019년도가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8월달이 제일 힘들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차트 잠시 보면,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면 종합주가지수 차트 하나 열어서 잠시 한번 봅시다.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8월달이 가장 어렵다고 나와 있죠. 자,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딱 보면 어때요? 8월달이 가장 힘든다고 어렵다고 했던 때가 뭡니까? 바닥이죠, 바닥.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수출기업이든 내수기업이든 8월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8월달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8월달에 제일 힘들었죠. 제일 힘든다고 했을 때가 제일 저점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2019년도가 힘들었지만 이 힘든 2019년도 중에서도 8월달이 제일 힘들었다 했는데 그게 저점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이 2019년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저 멀리 보면 바닥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라고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앞으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고요. 기업들도 8월달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자, 스페셜 공지 화면에 잠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거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페셜 공지를 제가 지금 계속 좀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1월 초 되면 곧바로, 지금 거의 다 되었어요. 1월 초 되면 곧바로 제가 뭐 파워 엑스레이, 플랜 A 또 그리고 파워 가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야들은 언제 살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지금 환율을 보니까 달러도 또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유로화도 빠져나가고 엔화도 빠져나가고 또 그리고 중국 돈 위안화도 빠져나가더라고요.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돈 빼고 있어요. 참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이렇게 돈 빼고 있으니 참 그렇죠. 금융 투자가 없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 기관들이 또 이렇게 다시 사주니까 좀 괜찮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가 매수하는 거 오늘 장중 시황에 정리해 드렸죠. 그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들 찾아보니까 이렇게 네 종목이 있었디다. 그래서 이 네 종목 한번 이거라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 역이용해서 기술적 분석 역이용은 언제 하는 거냐? 이때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이런 시기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시기에 기술적 분석 역이용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역이용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아직 볼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장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지켜보다 보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도 보고 조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렇고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한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접근하기에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락앤락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좀 추세를 잡았죠. 이것도 똑같죠? 잘 보시면 이런 기간 역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자, 이것도 이제 요 부근에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이 역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장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등한 모양이 있죠. 지금 보면은 급등했다 하락했다 다시 급등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락앤락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분석 역용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부분 역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도 역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잘 가다가 지금 11월 달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지금 조정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이제 좀 한번 검토해 볼 만하죠. 왜냐면 세력들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동안 팔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내일 사라는 게 아니고 매수 시기에 대해서 가늠질할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놓은 종목 몇 종목 없어요. LG 노텍, 동서, 락앤락, 삼성전기인데 이 중에서 장기 투자 관심 종목이라 하면은 무려 4개 중에 3개입니다. 75%예요. 자,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지금은 없습니다.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외국인들 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이래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다 생각하고 계시면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8월달 기업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 그때가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경제 전망, 뭐 성장률 같은 거 보면 2019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저점인 거죠. 가장 힘들 때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모두 다 아이고 진짜 뭐 돈이 너무 남아 돌아서 놀러다 가고 흥청망쳐서 되고 앞으로 더 간단다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거지. 어렵다고 꽁꽁 싸맬 때는 잘 안 죽습니다. 또 어렵다고 자꾸 먹는 것도 줄이면 위도 작아져 가지고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잘 된다고 많이 먹고 하면 위가 커져 가지고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지만 그때는 조금만 작게 먹어도 엄청 허기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자꾸 씨앗을 뿌려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또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미래도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투자한 사람들은 조금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긍정적으로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열심히 삽시다. 이상입니다.